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39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어떻게 때를 딱 맞춰서 이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2주마다 화요일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또 때마침 딱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면 좋겠을 그 날에, 왜냐면 최근에 또 고점 대비해서 좀 시장이 밀리니까 요거 뷰를 좀 듣고 싶다 싶었는데 우리 딱 본부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료의 제목도 대장주 업종 고점인가 일시적 조정인가로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있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셨어요. 네. 2주 만에 부른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부르셨는데. 저희가 한 달이 걸렸다고요? 네. 중간중간에 쉬는 날이 있었군요. 어떤 이벤트가 네, 있어서 네, 네. 제가 저희 안 부르시다가 그렇죠. 딱 빠지니까 부르시네요. 오를 때는 안 부르시고. 네. 저 좀 힘드시라고 네, 힘들라고. 아닙니다. 네. 네. 대장주 업종이 어떻게 네. 지금 고점이긴 고점인데 이게 뭐 끝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일시적 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좀 짚어보시죠. 굉장히 요즘에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참 안 좋은 시그널들이 뭐냐면은 이게 테슬라의 기억이 좀 나는데 테슬라. 테슬라를 순매수 1위를 계속 뭐 몇 주 연속 했을 때가 테슬라 가격이 좀 고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지난 3주 연속 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플러스 알파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전체 뭐 매수의 거의 최소 어떤 주는 30%, 어떤 주는 40% 뭐 이런 식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 종목이었던 케이스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좀 급락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그리고 또 월요일은 여기에 데이터가 없지만 월요일 집어넣으면 이제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딱 지난주에 뭐 어떤 패턴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스닥 100이랑 나스닥이 못 올랐죠. 보시면은 0.03%니까 게다가 이제 어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지난 일주일 좀 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러셀 2000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모습은 연초 대비해서의 숫자로 보시면은 정반대인 거죠.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숫자는 나스닥이 18% 정도 올랐고 네. 다우존스는 겨우 4% 그리고 러셀 2000은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뭐 이해하기에는 그럼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져서 이게 이제 중소형주가 오르고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는 거냐? 네. 이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끝물 시그널이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만약에 이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종목이 완전히 변하게 되면 그게 이제 끝물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이게 키 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 맞추기, 네, 덜 올라갔던 시장과 더 올라갔던 시장의 균형을 찾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대장주들이 상승을 하는 구간이 들어올 거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좀 이 키 맞추기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18%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연에 18%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반년에 18%는 정말 많이 올랐죠. 욕심이 과한 타이밍이었죠. 계속해서 나스닥이 만약에 18%또 18% 오르면 네. 거의 1년에 40% 오르는 거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였고요. 그게 이제 인터넷 버블 시기와 비슷한 상승률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인터넷 버블 시기보다는 1996년 7년의 흐름이었던 어떤 안정적인 상승 구간이라면 이 정도 오르면은 쉬어줘야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선물 옵션 만기일과 맞물리면서
자그마치 5.1조 달러가 그 이제 만기가 일어났어요. 정말 큰 금액이죠. 예, 그래서 역대 최고치의 어떤 금액의 어떤 이 세틀먼트 만기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산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쉬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쉬어가고 나서 12개월을 봤을 때는 또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거에 있어서는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S&P 500이 2% 이상 조정이 없었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제까지 더하면 이제 335일째. 예, 2%의 급락 현상이 안 나왔어요. 지금 335일이면 거의 거래일 기준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2% 이상의 급락이 안 나온 거죠. 네네. 예, 그렇던 예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예죠. 한 번, 두 번, 세 얼마 번, 안 네 돼요, 번, 진짜. 5, 6, 7, 8, 9, 10번입니다. 네. 10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10번의 예의 그 후에 1개월, 그 후에 3개월, 그 후에 6개월, 그 후에 1년의 흐름이 어땠느냐. 보시면은, 예, 제법 큰, 하락을 보여주는 미디엄 값입니다. 한 달 동안 보시면. 1%. 네. 뭐 평균 값이, 그러니까 중간 값이 네. 1%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은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반대로. 네. 내려갈 확률이 70% 정도 네. 되는 거고 올라갈 확률이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달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을 보시면은 많이 오르죠. 5.6%. 오. 그리고 67% 확률. 더 높은 거는 6개월로 보면 네. 89%의 확률로서 6% 오를 확률. 네. 그다음에 이제 1년으로 보시면 9.6% 오르는데 67%. 예,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단기 조정이 맞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더라도 뭐 어떤 부러지는 케이스, 뭐 경기가 침체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엔비디아 스토리가 끝났다든지, AI 스토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고점 시그널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만, 네.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필요했던 조정이다. 조금 불편한 거는요, 좀 가팔라요. 예. 조정의 단기적인 포기의 예. 가파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3일 연속으로 얼마나 빠졌냐면 12%? 16% 빠졌어요. 16%. 예,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적은 그 단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작년에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10분의 1 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5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2% 넘게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걸린 기간이 2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올 초에 또 빠졌었죠. 예, 972달러에서 죄송합니다. 79.2달러였나? 네. 70 아무튼 그 가격에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970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97달러에서 750달러, 이게 10분의 1로 예. 주식 분할하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보면 한 22% 빠졌어요. 근데 그 걸린 기간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3일 동안에 16% 빠졌으니까 뭐 내일 오늘 밤까지 또 빠지면은 거의 뭐 4일 만에 빠지나? 뭐 아무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 스토리가 끝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매크로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그 스토리를 보더라도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빠지는 하락폭의 가파르기가 좀 세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스토리는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1부터 100으로 따지면 AI 스토리보다는 좀 더 많이 온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장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엔비디아만 믿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이외의 프렌즈, 뭐 엔비디아 이외의 AI 스토리를 찾아보는 게 수익률을 창출하는 데는 더 좀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요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뭐 16% 넘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팍 올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에 그렇게 큰 기업이지만 커져서 이 정도를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주식 분할하고 나서 싸진 가격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라도 나 엔비디아 한번 사볼까 해서 접근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때 좀 더 사서 한 6개월을 들고 가는 거 혹은 1년을 들고 가는 거에 대한 관점을 유지해도 될지. 근데 말씀해 주신 거는 엔비디아 외에 다른 친구들도 봐야 한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를 아예 그냥 보지 않는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내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었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엔비디아를 들고 있느냐. 네. 야수의 심장이어서 이제 엔비디아 레버리지까지 사셨다. 뭐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엔비디아의 비중을 정말로 많이 가져갔을 때는 이제 30% 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뭐 $130 이상 올라가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약 한 4분의 1 정도를 청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런 거죠. 3.34조 달러.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이 됐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더블이 된다 그러면 6조 달러란 말이죠. 네. 6조 달러는 정말 클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쵸. 장기적으로 예, 봤을 예, 때. 예,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가파르기가 더뎌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시면은 이제 $400까지 조정을 받았었을 때, 네. 500에서 $400 조정 받았을 네. 때, 이게 20% 넘게 빠졌죠. 그리고 나서 400에서 970 갔으니까 뭐 120%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20%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750에서 1,400달러, 그러니까 이제 $140까지 갔으니까 10분의 1 했었을 때 얼마나 오른 거냐 계산해 보면 86%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빠지는 폭은 지금 16%로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의 그 에너지가 네. 좀 뭐 아직 남아 있는데 많이 소진을 한 거죠. 폭발적인 에너지는 많이 소진이 됐다. 이미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40%대 샀다고 전체 사는 것 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총알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엔비디아를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예. 앞으로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200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쨌든 걸리는 시간과 네. 또 그 $200 간다 하더라도 오름폭이 과거처럼 뭐 단기적으로 가파르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네. 가장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포트폴리오에 20%까지 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20% 넘는다면은 네. 출임하셔야죠. 좀 줄이시는 게 맞겠죠. 나머지 80%를 가지고 다른 엔비디아의 지난 1년 성장을 보인 만큼의 성장을 보일 만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 네. 이 스토리가 끝났다. 그래서 뭐 말 바꿨다 유동원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저희는 AI 스토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한참 더 갈 건데 보통 이제 대장주들이 이만큼 먼저 움직여주면 나머지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 기업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엔비디아 친구들 얘기했을 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엔비디아가 친구가 있나요? 혼자 갔지?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뭐 AI 칩 만드는 기업이라면 사실 제일 못 올랐던 게 2등 기업이잖아요. 네. AMD 같은 뭐 그런 차선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제반에 있는 산업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네. 그쪽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자면,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그걸 또 다 풀면은 이제 저희가 저희의 조금만 풀어주세요. 투자 노하우를 네. 다 푸는 거니까. 조금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죠. 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이가 5년짜리입니다. 네.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왔냐? 1년 반 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짧으면 3년으로 끝날 거고요. 네.
길면은 5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90원에서 2000년까지만 보면은 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깔리고 인터넷이 그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애플리케이션이 팔리고 하는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네. 한 15년에서 20년짜리예요. 굉장히 깁니다. 뭐 중간에 한번 터지고 또 터지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 5년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하드웨어 깔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드웨어가 95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절반이 깔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언제 엔비디아나 하드웨어 쪽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정도의 penetration ratio 그러니까 침투율이 AI 침투율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5명이 쓰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페네트레이션 레이쇼를 봤었을 때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딱 50% 도달했었어요. 예. 그리고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짧은 기간 5년 동안에 자그마치 40%를 깔았어요. 지금 딱 엔비디아와 AI 스토리가 하드웨어를 까는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서버 중에서 한 16% 정도가 AI 서버로 갈 거고, 이 정도 속도면은 3년, 뭐 길어야 5년이고요. 3년 안에 50%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그 구간 안에는 여전히 하드웨어 종목들이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고 나서 하드웨어든 뭐든 간에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 80%씩 폭락을 했고 네. 망하는 회사들이 수두룩했고 10개 중에 9개가 망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AI 스토리에서 성공하는 회사들은 지금 돈이 많고 이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바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환경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사이클 사이에 중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하드웨어 페네트레이션 레이쇼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깔리는 폭이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AI 쪽에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겠죠. 사실 저희가 그 노력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엔비디아 스토리를 좀 트림을 하면 그 트림 한 걸 가지고 뭘 사야 되는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아직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빨라요. 왜냐하면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현금 흐름이 굉장히 급격한 파지티브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잘 안 보여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서버를 깔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냐면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도그 뭐 등등이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 네. 뭐 등등등 다 보시면은 근데 그 주가가 그렇게까지 탄력 있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기업, 뭐 어도비, 뭐 등등을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회사들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수익을 올릴까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데이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뭔가 AI 관련된 기기가 있겠죠. 온 디바이스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이폰이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아이폰이 한번 확 튀었었던 적이 있었고 아니면 그게 PC일지 완전 그게 또 새로운 게 나올 예, 수 완전 있는 새롭게 거잖아요. 나올지 이게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AI 기기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막 눈을 뜨고 그렇죠. 찾아다녀야죠. 네. 네, 아직까지 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AI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그 안에서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더 펼쳐진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러 가지 막 그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성함을 명확하게는 이제 월가 계신 분일 텐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다면 향후 몇 년 사이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일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엔비디아가 6조 달러의 시총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논리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뭔지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엔비디아가 잘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어제 급등을 했던 암젠 같은 종목.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 왜냐하면 네. 이게 AI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확률적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100개의 기업에 2천억씩 추가를 하면 20조를 썼는데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은 3개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AI를 이용해서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네. 그러면 그 확률을 2배로만 높여도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100개 기업에 2천억씩 투자해서 20조를 투자를 하면 네. 거의 그 향후 10년 동안에 연 복리 수익률 한 12%를 창출해 주거든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근데 만약에 이 확률적으로 2배로 올린다. 그러면 그게 12%가 아니라 그거에 따따블이 됩니다. 거의 그 정도로. 그래서 수익률을 36%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도대체 엔비디아가 어느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를 네.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뭘까요? 소프트웨어 쪽에 보안? 뭐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네.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데이터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회사들 뭐 그걸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속도가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생산성의 어쨌든 끝장판이 되겠죠. 네. 끝판왕. 네, 거의 뭐 운전자가 필요 없는 거 그렇죠.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올 거고. 그렇죠. 예, 왜냐면 로봇 택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모였었을 때 그걸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죠. 네. 사고율은 떨어지고 그럼 엄청난 또 수익을 벌어들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 가지 베리언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엔비디아 앤 프렌즈를 사느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사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말고 AMD 사야 되고 인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예. 그리고 완전히 다른 예. 테슬라처럼. 예, 테슬라처럼 그런 쪽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요. 답이 충분히 됐습니다.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쇼어라인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큰 기업이니까 여러 기업들을 자주 인수합병하는 줄 알았는데 잘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인수를 해서 뭔가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향후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우리 K 증시에 계셨던 개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 상황 속에서 실망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제 그런 뭔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기업인 또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단비가 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PC 발표도 있고 뭐 주총 얘기도 있고 뭐 실적 발표 네, 얘기도 있는데 어디에 가장 주목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불안하시잖아요. 네, 그죠? 엔비디아 뭐 이렇게 되고 불안하시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30년 모기지 금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닮은 꼴로 보시면은 만약에 이때와 닮은 꼴이다. 즉 2006년에서 2008년과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뭐 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뭐 주식을 다 팔고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근데 요 때와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을 닮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7% 밑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이제 가계가 이 감당 가능하다. 이 정도의 어떤 부채를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숫자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도표인데요. 제가 이 2000년 요때에 그 IMF 뭐 닷컴 버블 붕괴에 관련돼서 리포트를 썼던 때, 그리고 또 제가 요때에 그 금융 위기를 얘기하면서 리포트를 썼었을 때가 제가 상당히 비관론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봤던 이유는 이만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냐.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2% 훨씬 넘죠. 13%대입니다. 정말 큰 거거든요. 제가 100을 벌어들이면 그냥 이제 부채 상환하는데 벌어들인 돈의 13%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큰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9% 넘고 10% 미만이에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과거에 이 수준 때 상당히 놀라운 상승률을 보였던 시대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가계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채 증가 속도 감안시에 어떤 미국 위기가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2007년 8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민간 부채예요. 민간 부채의 상승률이 정말 높았어요. 보시면은 20%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폭락이 나온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했었을 때 15%대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민간 부채의 상승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네. 예. 이번에 상승을 일으켰던 거는 정부 부채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위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네. 이 AI 사이클을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무분별하게 투자를 해서 엄청난 어떤 부실 채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참 스마트하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닷컴 버블이랑 자꾸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 S&P 500의 이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현금 흐름 대비해서의 비율을 보면, 과거 평균치의 살짝 위에요. 이 까만 짙은 색이 여기 평균치고요. 네. 여기가 플러스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과거에 빵 터졌을 때가 여기죠. 예, 거의 33배를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터집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빵 터진다면 트럼프 당선되고 엄청난 부양책 나오고 폭등하고 터진다라는 거죠. 좋을 거 뭔가 축제처럼 팍 즐기고 나서 터지게 된다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는 조정이 참 좋은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뭐 완전히 미친 장이 나온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잘 올라가는 장에서 쉬어주고 잠깐 쉬어가는 네. 거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쉬어주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훨씬 우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마음 편한 거죠. 네. 지금 막 패닉 가실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뭐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불안한 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제 장을 보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못 오르고 네. 예. 다른 종목.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튀었어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저는 약간 그게 좀 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가총액 대비로 그냥 주가 차트를 본 거하고 그다음에 500개 종목을 똑같은 비중을 줘서 네. 계산한 거하고 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케이스인 거고요. 요런 밑에 있을 때는 그 일부의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요때 피크 칠 때하고 비교했었을 때 여전히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디스카운트로 보면 한 40%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99년, 2000년 3월까지의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빨리 어떻게 하면 빼야 되나는 걸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들어오면 네. 이거는 이제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다른 중소형주 뭐 러셀2000 지수가 못 올랐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뭐 매기가 쏠릴 것이다. 이제 이쪽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작년부터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어땠나요? 말씀 데이터 정리해 주신 것처럼 못 올랐어요. 그쪽으로 돈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그동안의 이제 패턴을 보고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갈 때 됐다 하는데 안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숫자가 안 찍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러셀 2000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은 헷갈리는 부분을 자꾸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장이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갖고 나왔던 게 부도 기업의 수가 역대 최고치다. 이런 데이터. 네.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을 보면은 41%의 기업들이 러셀 2000 안에서 네. 41%의 기업 수가 적자다. 네. 이 두 개만 딱 듣고 있으면은 큰일 났다. 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듣게 되면은 러셀 2000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 정도이지. 굳이 그때 그래도 러셀 2000 안에서 살만한 종목 좀 찾아봐야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목수로 계산하면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보여드렸더니 이꼴 웨이수로 보는 거예요. 한 종목이 10조 달러짜리고 한 종목이 1조 달러짜리인데 두 개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웨이팅을. 네. 예,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종목이 적자고 한 종목은 흑자인데 실질적으로 사이즈로 계산하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엄청난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계 왜곡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국 시장이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금액을 다 더했을 때는 정말로 튼튼해요. 근데 이제 숫자로 보면은 이제 종목 수로 보면은 안 튼튼한 종목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러셀 2000을 살려면 어떤 때 사야 되냐면 정말 경기가 화랑이어서 그러니까 모든 흥청망청 소비가 일어나고 네. 예, 그럴 케이스일 때는 당연히 중소기업도 다 좋겠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금 흐름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187억 달러가 이 에코티 주식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왔는데요. 네. 그 중에 절반이 IT입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죠. 예, 지금. 화면. 예, 그래서 네. 그 중에 거의 90억 달러가 IT입니다. 왼쪽이 IT고 오른쪽이 전체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여전히 이제 돈은 있고, 근데 그 돈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집중 투자를 어디에 하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거 거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러셀 2000을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그 타이밍이 모든 게 다 좋아질 때가 언제냐? 한참 남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경기가 조금 이렇게 슬로해지는 구간이죠. 금리를 많이 내려줘야죠. 금리가 이미 내려가거나 그럼 내년 뭐 중후반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답을 드리자면 네. 물론 이 경기 민감한 종목들 중에서 또 금리 민감한 종목 업종들 중에서 그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이익을 벌어들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되죠. 네. 예. 그런 종목은 골라내시면 지금이라도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업종을 투자할 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기 민감, 금리 민감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뭐냐면 뭐 신재생에너지,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또는 전기차 부품 뭐 이런 쪽, 또 뭐 가치주로 보면은 이제 부동산, 건설 이런 쪽이겠죠. 네. 금리가 낮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려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한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내려준다고 치면 네. 그때부터 6개월 뒤 그때부터 중소형주는 들여다보는 게 맞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타이밍이 좀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온기가
이제 다른 중소형주한테 번지려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매크로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인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현재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대형 기술주를 사야 되고 대형 기술주 이외에 뭐 이 하드웨어 쪽이든 소프트웨어 쪽이든 돈을 버는 기업,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기업을 사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영업 비밀까지 끌어낸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또 유동호 부장님이 운영하시는 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반가운 두 가지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조커피가 저희 이제 3프로TV와 함께 한 지 벌써 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우리 3프로TV를 구독하고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은 커피를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무료로 선착순으로 나눠드린다고 하고요. 7시부터 바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나가서 좀 인증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라이브에 여러분 이제 정프로님 엔비디아 얘기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파 하셨던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어떤 분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